자, 봅시다. 정리 한번 싹 합시다.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곱셈 정리, 마지막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 싹 정리 먼저 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고 집에 갑시다. 덧셈 정리는 뭐였냐? 덧셈 정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확률의 고유의 성질 4가지야. 나머지는 언제 다 배웠던 거냐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가 뭐였죠? 어차피 수능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덧셈 정리는 요거죠. PA 합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치?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 뭐 고1 때도 했던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죠, 요거.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멘트가 나왔었냐? 배반이라는 멘트가 나왔었잖아. 요때 그런데 뭐 되는 거니? 그런데 A, B가 배반이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PA 합비는 누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PA 더하기 PB가 됩니다. 뭐 요거 하나 있었고 요게 이제 지난 시험 범위였고 그 다음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덧셈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 씨 웃어버리는데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딴 질문을 합니까? 라는 표정인데 P 보통 B바 A를 많이 쓰죠. A바 B도 상관없고요. B바 A도 상관없고요. P, B바 A가 뭐 뜻입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얘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한 멘트죠. 그래서 P, B바 A는 뭐가 된다? PA분의 P 비교집합 A, 뭐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원래 전체 집합인데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때 말하는 거죠. 이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은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사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NA가 되는 거고 그때에 다 지워진 거 제외한 누구? 사건 B는 요것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분모 분자 뭘로 나눈 거예요? NU로 나눈 거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 혹시 아는 사람 있니? 곱셈 정리 어떻게 구하냐? 곱셈 정리가 뭐 구하는 거니?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식이 곱셈 정리지. 제가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너 자꾸 나한테 뭐 복화술이야? 여기서 그냥 양변에 PA 곱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B바 A를 쓰는 건데 이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왜? 이렇게 쓰긴 쓰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저렇게 쓰는 걸 인지를 하고 쓴다, 안 하고 쓴다? 안 하고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곱셈 정리는 이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앞에 덧셈 정리처럼 중요한 멘트가 나오죠. 역시 그런데 A와 B가 뭐가 되면 독립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 독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의 관계, 독립의 뜻은 뭡니까? 독립. 원래 독립의 뜻. 뭐라고? 안 들려.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걸 독립이라 그러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반 독립하면은 요거 자꾸 뭐해서 써먹으려는 경향이 있다? 섞어서 써먹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고요. B라는 사건은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면 PA를 구할 거예요. PA 구하고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전체 10개 중에 짝수 5개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구할 게 뭐냐면은 P A바 B를 구할 겁니다. P A바 B. P A바 B가 뭡니까? P B분의 P A 교집합 B를 말하는 거죠. 적을까? 자, 그럼 PB는 얼마예요? PB 10분의 2니까 5분의 1인가? 그치? 5분의 1분의 PA 교집합 B는 뭡니까? 짝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1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나오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역시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PA바 B 여집합을 구할 겁니다. 얘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의 여집합 분의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은 뭡니까? B의 여집합 10개 중에 5의 배수를 제외한 10분의 8, 5분의 4가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8개 숫자 B 여집합이면은 8개 숫자 중에 그 중에 누구? 짝수의 개수 또 골라주는 거니까 몇 개 나옵니까? 10분의 도와줘. 야, 그냥 A 차집합 B로 구할까? 미치겠네. 어떡하지?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 그치? 짝수인데 5의 배수는 아니야. 그러면 2, 4, 6, 8, 10에서 10 빼면 2, 4, 6, 8 4개네?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죠.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PA바 B, PA바 B 여집합 걔네들 값이 전부 다 2분의 1로 뭐합니까? 같죠?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우리 일상의 용어로 써보겠다는 얘기지. 일상의 용어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든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가 A가 나올 사건은 항상 2분의 1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거 뭔 말인지. 그러니까 B 사건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A 사건은 그냥 항상 2분의 1로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괜찮죠?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P, B바 A 보이죠?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PB를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야. 독립이면은 P, B바 A나 뭐냐? P, B바 A 여집합이나 P, B나 다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독립이면. 그쵸?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이걸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P, B바 A 대신에 뭘로 써버리면은 PB로 써버리면 이게 대중요한 거죠. 이거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때 P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PA 곱하기 PB가 됩니다라는 요 식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독립이다 그러면 원래 의미는 이러한 건데 앞으로는 그냥 뭘로 요 수식 하나로 땡쳐버리겠다는 얘기지.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인 거고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해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같은 말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야, 독립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요 식을 하나 읊어주면 100점짜리 답이 되는 거예요. 됐지? 괜찮지?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심하면은 증명 한번 해보시고 A하고 B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독립이면은 A하고 B의 여집합, A 여집합하고 B,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관계들도 전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관계 중에 하나만 독립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독립이 된다. 전부 뭐 할 수 있냐면 요 식 하나 이용해가지고 전부 증명 가능합니다. 하나만 보여줄까? 하나만 보여줄게.
얘가 독립임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얘가 독립이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걸 증명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사건 확률에 의해서 PA 곱하기 1 마이너스 PB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맞냐? 맞지? 그럼 얘는 뭐 되는 겁니까?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게 A하고 지금 B의 여집합이 독립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뭐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 PA에서 PA 교집합 B 빼면 어디만 남는 거니? 여기만 남는 거잖아.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인 거잖아. 근데 A 차집합 B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되는 겁니까? 요게 성립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독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더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괜찮지? 해서 독립이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요식 하나로 땡치면 된다. 여기까지가 확률 고유의 성질 세 번째고 마지막이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역시 시험에 200%, 300% 나오는 문제고 통계로 넘어가도 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였죠? 혹시 정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정의. 귀찮죠 이런 거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통계로 넘어가면 이항분포 나오잖아요. 이항분포가 얘를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멘트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독립인 사건을 n회 반복 실시할 때 확률 P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얘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밑에다 써볼게. 대표적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독립인 사건을 엄청나게 많이 접하셔야 되고 이거 보자마자 아 독립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나 뭐 통계로 가면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냐? 독립시행의 확률이든 이항분포 문제든 핵심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구나 이항분포 문제구나 눈치채는 게 우선이거든. 눈치만 채면 쉬운데 눈치 못 채면 막 어버버버리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독립인 사건이 뭐가 있냐 그러면 동전 던지기. 이거 싫어. 그러면 안 될까?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또 뭐 있냐 독립인 사건.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냐? 양궁 선수들이 활 쏘는 거. 그 다음 뭐 있니? 뭐 농구 골대에 공 던지는 거. 축구 골대에 승부차기 하는 거. 승부차기란 말은 들어봤지? 그건 알지? 그리고 너네는 아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임상실험이라 그러죠? 환자들 쫙 세워놓고 뭐 하는 거야? 약을 다다다다다 먹이는 거지. 이것도 독립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거죠. 1번 선수 약 먹였을 때 약효 있다 없다. 2번 약효 있다 없다. 이거 독립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상실험 환자 세워놓고 주사 빠바바바 넣는 거.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은 아닌데 그냥 독립으로 간주합니다. 씨앗을 10만 개가 있어. 10만 개를 뿌려. 뭐라고? 10만 개의 씨앗을 뿌려. 그러면 10만 개의 씨앗 각각 하나하나가 여기에 땅에 박혀가지고 발아할 내용을 전부 독립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공장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하나 뽑기. 이런 것들도 독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많이 눈치 못 채는 거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예약하죠.
예약. 그치? 그러면은 비행기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이 100명인 비행기가 있다고 치면은 그 항공사에서는 예약을 100명보다 더 받죠. 그치? 더 받아.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뭐 105명을 받든 110명을 받든 그걸 계산해가지고 더 받는단 말이야. 진짜 더 받아. 쌤, 그럼 102명이 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비행기 못 뜨나? 어? 뭐라고? 그래, 비즈니스서 보냅니다. 공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받는데 100명이 예를 들어서 105명을 받는다고 치자. 예약을. 그랬을 때 105명의 예약한 손님들이 비행기를 타러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각각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비행기 타러 오는 사건을 독립으로 또 간주하는 겁니다. 예약하는 거 전부 독립이 사건으로 간주하는 거야. 영화관에 예매해서 영화 보러 온다 안 온다, 레스토랑에 예약해서 온다 안 온다, 전부 독립이 사건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되지? 괜찮지? 간단한 걸로 한번 써봅시다.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이게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 예를 하나 든 거죠. 정확하게 매칭시키면 안 떨어졌구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독립이 사건을 n의 방법 실시할 때 n값이 얼마? 5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확률 P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 요 R번이 2번으로 매칭되는 거고요. 확률 P는 얼마니? 확률 P. 여기서 확률 P는 얼마 나오는 거니? 3의 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이렇게 매칭되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독립시행의 확률을 몰랐다면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주사위 5번 던지면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케이스는 10가지입니다. 왜냐면 5번의 시행에서 2번이 3의 배수가 나오고 3번이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5개 중에 동그라미 2개를 배열하는 OC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에는 X, 3의 배수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확률 하나하나 다 구해가지고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3의 배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인데 요거 순서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곱하기는 계산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 배만, 10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이 얼마로 나옵니까? 5C2의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값이고 NCR에 뭐 되는 겁니까?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언제 봤던 겁니까? 이항정리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이항정리하고 내용이 또 일맥상통하니까 저걸 이항정리하고 뭐 하는 케이스도 있어? 엮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항정리가 뭐 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틀리는 경향이 있더라.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확률의 고유의 성질 해가지고 끝났고, 여기 있는 내용들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뭐 한번 해보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몇 시냐? 큰일 났네. 대표적으로 한 문제씩 몇 쪽이냐? 46쪽 조건부 확률 문제 먼저 하나 볼게요. 그 표로 그려진 문제는 쉽죠? 예를 들면 3번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풀면 되지. 왜? 택한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산을 선호할 확률은 86분의 36 이렇게 쳐버리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표 그리는 게 그닥 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건부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는 너무 쉬운데 문제가. 뒤로 한번 가볼까? (50쪽에) 24번 한번 볼게요. 50쪽에 24번. 요거 조건부 확률 문제,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고, 정사면체니까 던진 다음에 바닥을 읽으면 되고, 정육면체는 일반적인 주사위는 2, 2, 2, 3, 4, 5가 적혀있는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 뭐 바닥을 읽든 윗면을 읽든 어쨌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 두 개를 던졌더니 바닥의 다음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였을 때, 요거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표시하면은 합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합이 짝수. 합이 짝수였을 때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크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거 안 해. 그냥 내가 낼 거야. 제가 낼게요 그냥. 예제 문제. 주머니 A에는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주머니 그려줄게 내가. 공이 들어있다. 공이. 여기 흰 공이 몇 개 하지? 6개, 검은 공이 2개. B에는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주머니 A에서 공을 1개 꺼내고,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주머니 B에서 공을 1개 꺼낸답니다. 됐죠? 그래놓고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그 공이 주머니 A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맞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일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치? 근데 뭐 조건부 확률 정의에 입각해서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냐? P, A, 바, 흰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P, 흰공 분의 P, A 교집합 흰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흰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흰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온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흰공 나오려면 8분의 6, 4분의 3을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때는 8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A 교집합 흰공이니까 A에서 흰공 꺼낸 거 이거 그대로 그냥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그 구조 자체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든가 이런 모양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조건부 확률 구조 자체가. 뭐뭐 나왔을 때 그게 A에서 뭐뭐 나왔을 때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넘어갑시다. 조건부 확률은 요거 하나로 퉁치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이제 뭐 원래는 다 한 몸인데 우리가 실전적으로 좀 더 유형화해 본다면은 크게 두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쉬운 문제.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 뭐 여자였을 때 산을 갔던 그 문제로 표를 보고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그 다음 좀 까다로운 건 이런 거. 이거 표 그려봤자 별 도움이 안 되죠. 사실상.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뭐냐면 표가 나오면 되게 쉬운데 표는 없는 문제들. 우리가 뭐 하면 되니까 문제를 읽고 두 개의 변수를 확인한 다음에 표를 직접 그려서 푸시면 되겠지. 이거 그린다고 시간이 많이 오버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표 그려서 푸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는 딱히 별 내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치? 네, 없어요. 곱셈 정리는 딱히 뭐라고 할 내용이 없다. 그냥 우리가 단순 확률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독립과 종속은 역시 일반적인 확률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런 거지, 이런 거. 갑과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뽑는다. 그때 여기 주머니에 흰 공이 또 5개 있고 검은 공이 뭐 10개 있답니다.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뽑는다. 을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뽑을 확률은 한 개씩 한 번만. 이게 대표적인 종속 문제죠.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비보건 추출 뭐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갑이 뭐 했을 때랑 흰 공 뽑았을 때랑 안 뽑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야 되죠. 왜냐면 앞에서 갑이 흰 공 뽑아갔을 때랑 검은 공 뽑아갔을 때 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종속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갑이 흰 공을 뽑아갔으면 14개 중에 4개가 되는 거고, 갑이 안 뽑아갔으면 14개 중에 5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맞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이거? 15 곱하기 14분의 20에 50이면 70 나오니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15분의 5 나오죠. 놀랍지 않냐? 안 놀랍니? 왜 15분의 5니? 처음에 갑이 흰공 뽑을 확률하고 뭐하냐? 똑같지. 이거는 너네가 좀 알아봐라. 요거는 고난도로 나올 수 있거든. 지금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룰이 공평하면은, 공평하다는 말의 의미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너네 뭐 요새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얼마 이상 사면은 그 응모권 같은 걸 줬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은 백화점 한가운데 누구나 잘 보이게 응모권을 넣는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통을. 이렇게. 응모권 여기 막 때려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응모권 잔뜩 차면 거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상품 막 주고 그랬다고. 요새 이런 거 없지. 그렇나? 응모권이 여기 100장 쌓였다고 칩시다. 1번부터 100번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직접 뽑는 거야.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뽑냐 이거야. 그럼 여기 100명의 사람 중에서 뽑은 걸 다시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고 넣으면 안 되잖아. 꽝이면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잖아. 버리고 옆에 쓰레기통에. 그럼 질문, 100명의 사람이 여기서 룰은 이해됐죠? 뽑아서 당첨되면 끝나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상품은 꽝이면 옆에 쓰레기통 버리고. 언제 뽑는 게 제일 유리할까? 똑같냐? 확실해? 똑같죠?
요건 좀 알아두세요. 고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계산해야 될 때. 근데 문제가 좀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100장이 아니고요. 110장이에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달라지는 거 맞냐? 그래도 똑같냐? 선생님 100명인데 왜 아니 100명이 한 번씩만 뽑으면 룰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또 확률은 다 똑같아. 110분의 1로 다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100명이 뽑았는데도 안 나오면 계속 뽑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니? 맨 앞에 10명만 유리하겠지. 맨 앞에 10명만 확률이 달라지고 뒤에 있는 90명은 확률이 또 달라져가지고 이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 룰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해되죠? 괜찮지? 넘어갑시다. 독립 문제 하나 풀어봐야겠지? 독립 하나 몇 시냐? 56분. 독립 문제 하나 풀고 독립 시행의 확률 문제 하나 풉시다. 53쪽에 43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500명을 조사했답니다. 1학년, 2학년 안경 쓴 학생, 안경 안 쓴 학생. 안경이 아니고 안경. 여기 A명이고 여기가 B명이고 여기 350명이고 여기 150명이랍니다. 안경 쓴 학생이 더 많아 요새? 맞냐? 모르나? 더 적지 않나? 렌즈도 끼고 그래가지고 왜 나 눈부시지? 잠깐만 꺼볼게. 이게 좋은데. 자, 여기 200명이고요. 여기 300명이랍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학생들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1학년인 사건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사건.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사건. 얘네들 두 개 사건이 뭐한다? 독립이다. 얘네가 독립이다. 그럴 때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얘네가 독립이면 뭐 하면 됩니까? 아까 말했던 그 식을 쓰면 되는 거지. P 1학년 곱하기 P 안경을 안 쓴다 는 P 1학년 교집합 안경을 안 쓴다. 이거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학년일 확률은 얼마니? 전체가 몇 명? 500명인가? 500명 중에 200명이니까 5분의 2 나오죠? 안경 안 쓸 확률은요? 500분의 150, 50분의 15, 10분의 3? 맞나? 해서 얼마 나오니 계산하면 25분의 3 그냥 50분의 6이라고 쓸게요. 그냥 50분의 6이니까 500분의 60이 되겠지? 그러면 1학년이면서 안경 안 쓰는 학생 여기가 60명이라는 얘기죠. 여기 60명. 괜찮죠? 그러면 끝났죠? A는 몇 명입니까? 더해서 200명 나와야 되니까 140명. B는 더해서 150명 나와야 되니까 90명. 해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거 뭐 연립방정식 푼다고 막 뺑글뺑글 돌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독립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걸 쓰시는 거예요. 괜찮지? 독립시행의 확률 하나 풀어볼까? 한 시쯤 됐겠지. 참고로 요거는 풀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56쪽에 52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거 나오죠, 요거. 요거 보이지? 이게 그냥 부등식으로 그냥 접근하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도형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런 거 본 적 있죠? 요런 거. 요렇게 나오면 너네 무슨 생각하는 거니? 얘는 무슨 도형이다? 원이잖아. 원인데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러면은 요 말의 의미는 그 원의 원주, 그러니까 경계 말하는 거지. 경계하고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내부 얘기하는 겁니다. 내부. 원의 경계와 내부를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거리가 작다는 얘기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작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의 경계와 내부를 말한다. 하나 해보자. 뭐 할 거냐면 역시 제가 낼게요. 여학생, 너네는 공학이잖아. 그치? 공학인데 공학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냐면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뭐 5판 3선승제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알아? 알아? 그거 하나 해보자. 5판 3선승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A팀하고 B팀이 있는데요. 5판 3선승제는 5판 3선승제를 하는데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은 3분의 1이랍니다.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때 네 번째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아니, 뭐 네 번째 게임이야. 최종전에서 다섯 번째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풀어볼래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풀고 맞춰주면 바로 보내줄게. 영원아. 한번 보여보세요. 수업 끝나면 이사해. 이사. 제가 46쪽에서 많을 것 같은데 54문제밖에 안 된다. 잠깐 여기 보시네. 답 나왔습니까? 지금 불러봐라. 얼마 나왔냐? 81분의 8. 영원이는? 불러 빨라. 81분의 얼마? 40 얼마? 이상함을 눈치채야죠. 왜 이상함을 눈치채야 돼?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얼마? 8?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A가 5차전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해야 되냐? A가 2번 이기고 B가 2번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냐면 요만큼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4번 경기에서 2번 A가 이깁니다니까 어떻게 해야? 53이 아니다. 마지막은 A가 그냥 이기는 거야. 그래서 4C2에 뭐 해야 되냐? 4C2에 A가 2번 이깁니다. 2번은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A가 뭐합니다? 이깁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6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3의 4승분의 2의 3승이니까 81분의 8이 되겠죠. 괜찮죠? 끝! 고생했습니다.